자, 이번에 살펴볼 속성은 마진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바깥 여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옷을 껴입는다고 치자고요. 옷을 껴입는데 이 옷하고 사람 사이의 공간이 커지면 전체적으로 사람의 부피가 늘어나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벽에 기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바깥에 어떤 여백이 생기면은 벽을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벽이 밀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 사람이 그만큼 밀린다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박스 바깥에 여백을 형성하면요. 그 여백 크기만큼 박스 자체가 밀려요. 그래서 패딩은 크기에 관여하는 속성이지만 마진은 위치에 관여하는 속성이에요. 단순히 보면은 패딩하고 마진은 패딩은 안쪽 여백, 마진은 바깥 여백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특성 자체가 달라요. 패딩은 크기 관련 속성이고 마진은 위치 관련 속성이에요. 자, 박스는 기본적으로 브라우저 좌측 상단에 배치가 돼요. 이 상태에서 박스 위쪽하고 왼쪽 바깥, 브라우저가 화면이 이렇게 있을 때 박스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위쪽하고 왼쪽에 힘이 작용하면은 결국은 박스 자체가 이만큼 밀리는 거죠. 근데 반대쪽으로 작용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을 밀어내게 돼요. 여백이 작용하는 방향에 다른 박스가 존재하면 다른 박스를 밀어내요. 자, 위치 관련된 값들은 마이너스 값을 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패딩은 마이너스 값을 못 주지만 마진은 마이너스 값이 가능해요. 그러면 다른 요소를 끌어당겨요. 즉 자신이나 다른 박스의 위치에 영향을 주는 속성이다. 값을 명시하는 방식은 패딩하고 똑같아요. 하나만 부여하면은 상하 좌우 모두 같은 값. 두 개 부여하면은 첫 번째는 상하, 두 번째는 좌우. 네 개를 명시하면은 처음 거는 상단. 그때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얘도 특정 위치만 주고 싶으면 마진, 레프트, 라이트, 탑, 보통 부여할 수 있어요. 패딩하고 동일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진 속성에 대한 기본 특성을 살펴보자고요. 자, 박스 두 개를 부여했어요. 바디 태그 안에. 이 상태에서 박스 1한테 적당히 사이즈 주고요. 박스 2한테 적당히 사이즈 줬어요. 배경 색깔 부여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놓고요. 자, 첫 번째 박스한테 마진을 30을 주면은 상하좌우 전부 30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쪽 방향과 왼쪽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지가 밀리는 거고 아랫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는 박스 2를 밑으로 밀어내고요. 오른쪽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관없겠죠. 30이라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마이너스 값을 부여하면 주변 요소를 끌어당겨요. 끌어당기면 겹치겠죠. 그리고 브라우저 끝을 향해서 작용하는 힘들은 지가 밖으로 나가요.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지금 박스 1이라는 글자가 지금 삐져나가 있잖아요. 자, 이게 마진의 기본 특성이에요. 자, 그러면 박스 두 개가 있을 때 서로 마주 보면서 마진이 작용하면 얘가 이쪽으로 마진 30, 이쪽으로 마진 20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이 두 개 사이의 거리가 50이 되는 게 아니라 마진은 서로 마주 보면 겹칩니다. 그래서 요 두 박스 사이의 거리는 30이 돼요.
자, 요걸 얘기하는 게 2번 더블 마진이라고 하는 예제인데요. 자, 아까랑 똑같이 박스 2개를 부여했어요. 첫 번째한테 마진 30을 줘요. 그러면 주변이 이만큼 밀리죠. 두 번째 호소한테 마진 20을 줄 건데 이미 아랫방향으로 30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윗방향으로 20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마주보고 작용하는 거는 겹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공간은 크기가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볼게요. 그쵸? 지만 왼쪽으로 들어왔지 위아래 간격은 안 바뀌었잖아요. 자, 이게 마진의 특성. 자, 마진은요, 박스를 정렬할 때 사용을 해요. 자, 부모 박스 안에서 자식 박스의 위치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마진으로 설정을 해요. 부모 DIV가 있고 안에 자식 박스가 있단 말이에요.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마진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밀리겠죠, 지가. 자, 이렇게 해서 박스가 중앙에 배치되도록 마진 레프트를 주는 거예요. 자, HTML 태그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부모한테 백그라운드 컬러와 사이즈 적당히 주고요. 자식한테도 백그라운드 컬러와 사이즈를 적당히 줬어요.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 초록색 박스를 주황색 박스 안에서 가운데 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운데 관련된 게 현재까지 텍스트 얼라인 센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텍스트 얼라인 센터는 문단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가운데 배치하는 거지 박스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근데 얘가 지금 부모한테 걸렸죠? 문장 관련 특성이나 아니면은 문단 관련 특성은 부모한테 줘도 자식이 상속받아요. 위드스, 헤이트, 보더, 패딩, 마진 이런 속성들은 자식한테 상속이 안 되는데 폰트 관련된 속성이나 뭐 텍스트 뭐뭐뭐로 시작하는 속성들은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패런트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줘봤자 결국은 이 차일드 안에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도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초록색 박스 안에서 글자만 가운데 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초록색 박스를 가운데 놓고 싶은 건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부모의 넓이가 500입니다. 이만큼이 500이에요. 자식의 넓이는 300이죠. 그럼 남은 거 얼마예요? 200이죠? 이 200의 절반만큼 마진 레프트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밀리겠죠. 마진 레프트 100을 주면은 100만큼 밀리니까 가운데 오겠죠. 이게 박스를 가운데 배치하는 방법이에요. 자, 오토라는 값을 쓸 수 있는 마지막 속성이 마진이에요. 부모 요소의 위드스에서 현재 자신의 크기를 뺀 나머지를 자동으로 계산해요. 자, 아까 부모가 500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300이었어요. 그러면 남은 공간이 200이라 그랬죠. 요거를 계산하는 게 마진에 대한 오토예요. 마진 레프트 오토 라고 하면은 요 빈 공간의 크기를 계산을 해서 요만큼 왼쪽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럼 박스가 오른쪽으로 오겠죠. 마진 라이트 오토, 빈 공간의 크기를 오른쪽에 넣는 거니까 박스는 왼쪽으로 와요. 즉 마진 라이트 오토가 모든 박스에 대한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박스가 왼쪽에 붙는 거예요.
레프트와 라이트에 모두 오토를 줄 경우 남은 거를 반씩 쪼개가져요. 양쪽이. 그래서 박스가 부모 가운데 배치돼요. 마진 오토. 마진의 오토라고 주면은 이 오토는요. 아까 마진의 값이 하나면은 상하 좌우 모두 적용된다 그랬죠. 근데 오토는 상하에 대해서는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레프트 라이트에 오토 준 거랑 똑같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박스 두 개를 놨어요. 자, 이렇게 화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진 레프트에 오토라고 주면은 박스가 오른쪽으로 가서 붙어요. 마진 라이트도 오토라고 주면은 반씩 나눠 가져요. 남는 공간을. 즉 가운데 와요. 마진 오토라고 주면은 이것도 가운데 오는 거예요. 상하에 대해선 작용 안 한다 그랬어요. 자, 값을 두 개 주면 첫 번째 값은 상하에 대해서 작용하고 두 번째 값은 좌우에 대해서 작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아래는 마진 50 공간 생기는 거고 좌우로는 오토니까 가운데 오겠죠. 자, 이게 유용한 게 넓이가 100분율로 지정됐을 때 100분율로 지정됐다라는 거는 브라우저의 폭이 바뀌면은 같이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이래도 항상 가운데로 유지하죠. 자, 안쪽에 있는 박스도 50픽셀, 상하 50, 오토 부여했어요. 가운데로 오죠. 자, 교환은 여기까지인데, 아까 제가 잠깐 호버 어제 보여줬었나? 네. 자, 박스를 하나 놨는데요. 박스를 하나 놨는데, 넓이는 100%고 높이는 200이에요. 자, 여태까지 우리가 실습했었던 상태를 보면은 이렇게 가장자리에 조금씩 남는 공간이 생겨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바디 태그도 기본적으로 마진과 패딩 값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디한테 마진하고 패딩을 0으로 주면은 컨텐츠가 딱 붙습니다, 화면에. 그래서 모든 페이지 작업할 때는 바디한테 마진하고 패딩 0으로 주는 게 일단 무조건이에요. 이렇게 그럼 딱 달라붙게 하고요. 호버, 메뉴한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엔드 붙었으니까 얘한테 같이 먹는 거죠. 배경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마우스 올라갔을 때 색깔이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메뉴한테 마진탑을 마이너스 180을 줘요. 높이가 200짜리인데 마이너스 180을 주면은 20을 남겨놓고 다 밖으로 나가버리겠죠. 이렇게 위로요. 여기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마진탑을 마이너스 180에서 0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삐져나가 있던 게 마우스 올라오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트랜지션이라는 건 나중에 따로 배울 거예요.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CSS 속성이 값이 바뀔 때 이게 한 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지정된 시간 동안 바뀌란 얘기예요. 0.1초 동안 바뀌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애니메이션 효과가 발생을 해요. 보통 웹에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 줄 때는요 0.5초도 길어요.
보통 한 0.3초 정도 많이 부여하거든요. 이렇게요. 이거를 3초로 줬다. 현실 세계에서 3초는 별거 아니죠. 저번에도 이 얘기 했었어요. 현실 세계에서 5초 정도 걸리면은 성질 급한 사람 마우스 던진다고. 5초로 해볼까요? 지금 제가 이거 변경하고 저장하는 동안도 벌써 5초는 지났을 거예요. 근데 웹페이지에서 5초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봅시다. 속 터집니다. 1, 2, 3, 4, 5. 마우스 올렸을 때 메뉴가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답답하죠? 애니메이션 속도는 0.5초 미만으로 거셔야 돼요. 대부분. 이게 그 이론이 있는데 게임 하시는 분들 FPS라는 용어 들어봤죠?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몰라? 초당 프레임. FPS 프레임 퍼 세컨드야. 프레임이라는 게 장면을 뜻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혹시 플립북 알아요? 이게 플립북이에요. 책 쫙 넘기면 안에 있던 그림들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걸 플립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애니메이션의 원리야. FPS가 만약에 60이라고 나온다는 거는 이렇게 촥 하고 장면을 넘겼을 때 한 장이 60장이 1초당 60장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애니메이션이 성립하는데 필요한 최소 프레임, 그때 이 한 장 한 장을 프레임이라고 해요. 애니메이션이 성립하는데 최소한의 프레임 수가 초당 12프레임이에요. 1초에 최소 12장이 있어야 그래도 뭔가 움직이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간이 초당 12장면이 넘어가야 이게 최소한 뭔가 움직이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장면이 필요한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프레임 시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 마진 속성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내일은 오늘은 이제 크기랑 위치 관련된 걸 이야기했으니까 내일은 배치와 관련된 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예제까지 지나고 나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일이 목요일이죠. 최소한 금요일까지 수업,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까지 수업하고 나면은 이제 요 정도가 나와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과제 하고 계시는 그 레이아웃 잡고 계신 거를 완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주 수업까지 끝내고 나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될 것 같아. 화요일 정도 하고 나면은 이제 요런 게 가능해지는 거니까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지나면 목표는 다음 주 중에 지금 선정하신 그 페이지 완성본이 나오는 겁니다. 화요일 나와요. 아, 월화 안 나오는구나. 아, 그럼 뭐 다음 주 한 목 정도까지 되겠네. 다음 주 금요일 정도까지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 네. 그 정도 하면 이제 CSS가 끝나고요. 그러면 다다음 주쯤에 자바스크립트로 넘어갈 거예요. 봐서 연습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몇 페이지 더 시키고. 네, 그건 제가 템포 봐서 결정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